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는 영상 보시면 알 텐데, 예전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2008년에 하락장이 왔고 2009년에는 다시 반등장이 왔었습니다. 이때 청약은 완전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청약이 거의 열풍 수준이었거든요. 2022년에 작년에 좀 하락장이 왔죠. 올 초까지. 올 초에 2023년에는 지금 좀 반등장이 펼쳐지고 있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도 뭐 이제 정고점 넘네 만에 막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반등장이 오고 그러면서 좀 청약도 요즘에 인기 너무 뜨겁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청약 통장 13만 개 들어온 거 보여드렸죠. 자연은 이편한 세상 동탄에 그러니까 지금 열기가 진짜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열풍 수준이죠. 2009년에 이때보다 더 뜨거웠어요. 사실 네, 이만큼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열기로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판교 푸르지오 그랑볼 막 분양하고 그랬던 게 이때였거든요. 이때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분상제도 없어지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아파트가 워낙 비쌌었으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미분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지금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습니다. 이게 동탄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데는 인기가 되게 뜨겁지만 특정 단지 지층에서 좀 그렇긴 한데, 광명이나 서울에서 뭐 상도, 푸르지오 뭐 거기 새로 분양했잖아요. 그런 데나 뭐 광명에 이번에 트리우스도 네, 실적 되게 안 좋았어요. 제 생각에 미계약이 분명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랑 확연히 좀 달라지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된 데는 싸니까 분양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런 데는 비싸게 분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실게요. 네, 결과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청약홈 들어가셔서 청약 일정 및 통계 여기 가시면 분양 정보 및 경쟁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서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무조건 완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좀 있으면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하죠. 네, 그것도 좀 이따가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상도 푸르지오라고 했던 데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네요. 네,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잘 이름 숙지를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경쟁률 나오는데 이게 14대 1이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분양 났어요. 네, 이 정도면 완판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분양가가 꽤 비쌌거든요. 후분양에다가 입지도 사실 제 눈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이거 청약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다. 네, 추천하기는 어렵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1대 1 막 해서 의외네. 이게 어떻게 다 팔리지 했는데, 역시나 네, 미계약이 좀 많이 나왔어요. 미계약이 많이 나왔는데 몇 개 나왔는지는 푸르지오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 줍줍하고 있어요. 네. 선착순 분양 노리는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이라는 거는 동호수를 내가 지정해서, 남은 것 중에 지정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반 정도는 미계약이 나온 것 같아요. 10대 1인데 반이 미계약이라는 거는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하락론자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비쌌잖아요. 네. 부동산도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안 붙는 게 정상이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입지는 별로 안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청약하실 분, 뭐 줍줍하실 분,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저라면 차라리 기존에 지어진 상도역 앞에 있는 더 좋은 데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쌉니다. 그런 데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도 이제 더 이상 완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불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요거는 뭐 엄청나게 뜨거네요. 이거는 제가 뭐 잘 모르는 단지라서 69점 뭐 요 정도면 네, 되게 높았죠. 네, 여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입지가 더 좋거나 가격이 괜찮았거나 했겠죠. 여기도 미분양 났습니다. 호반 서밋 개봉. 여기 보시면 경쟁률 보면 20대 1 하면은 되게 좀 잘 된 것 같잖아요. 그쵸? 평균 막 20대 1이네요. 20대 1로 됐으니까 너무 잘 팔렸는데 역시 서울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첨은 됐지만 네, 이거 보시면
무순위가 한 72가구 나왔다고 네, 써 있잖아요.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인데 72가구나 미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더 이상은 청약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계약이 났다고 할게요. 분양은 뭐 경쟁률은 뭐 10대 1, 20대 1 이렇게 해갖고 흥행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계약할래? 하니까 아니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이제 묻지마 투자, 묻지마 청약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선당, 후곰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런 데는 유심히 보시고 분상제가 적용 안 되는 데는 분양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입지도 좋네. 하는 그런 데들만 좀 냉정하게 청약을 넣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제일 좋은데 서울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솔직히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경기도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는 솔직히 저 보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많이. 최근에 제일 뜨거운 데 중에 하나 광명이잖아요. 그죠? 특정 지역 지층에서 좀 그렇긴 한데 광명이 분양이 많으니까 트리우스 광명을 클릭을 해볼게요. 일단 해당 지역 미달랐죠. 1.9대 1. 1.9대 1은 거의 미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미달랐고 기타 지역에 5.19대 1인데 뭐 90개 미달랐고 트리우스 광명은 이거는 그냥 미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뚜껑을 열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아직 그 계약 날짜가 안 돼서 확실한 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미계약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계약이 반 이상 나올 거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계약분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계약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달려가서 줍줍한다.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미계약이 나온다고 해서 달려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입지가 뭐 최상은 아닌데 그리고 이게 또 후분양 단지니까 날짜도 되게 촉박하거든요. 분양권 매매로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어요. 네, 전매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무조건 쳐야 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리우스 광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산 세교지구 그래도 오산이면 동탄 바로 옆에고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쵸? 오산 세교지구 한번 보시면 그냥 완전 미달입니다. 미달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미달 아닌 것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5구 B부터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인기가 가장 많은 게 5구 A인데 5구 A도 1순위에서 다 안 끝나서 2순위까지 갔습니다. 오산 세교도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더 처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데도 좀 볼게요. 오목천년 더리부 여기는 아마 수원 쪽인 것 같은데 미분양 된 거 보이시죠? 미분양 좀 심각합니다. 미분양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2순위까지 갔는데도 미분양 뭐 요런 느낌입니다. 지금 심각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부동산 시장 활황인 느낌이 막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광명 소화 신원 아침 도시 여긴 뭐 좀 애매한 곳이긴 하지만 여기도 그래도 청약이 좀 되긴 되네요. 또 좀 보실게요. 진이역, 서희 스타일스 이런 데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잖아요. 인기도 좀 많지 않고 이런 데는 미분양이 어마어마합니다. 605개 세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장 쓴 데가 128개밖에 없어요. 0.2대 1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심각하죠. 1대 1이 안 됩니다. 미분양 났어요. 진이역 근처에. 요거는 뭐 당연히 인기가 폭발했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여기 인기 되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쵸? 평택에서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경쟁률 보시면 여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170개인데 13,000개 들어왔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여기는 뭐 한 100대 1 정도 되는 데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데입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이건 상당히 좋은 데니까 동탄 안쪽이나 평택 고덕 신도시나 이런 데 나오면 그냥 넣으면 됩니다. 거기는 묻지마 청약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사실 이 녀석이
청약 광풍을 좀 주도한 것 같아요. 얘가 비쌌거든요. 비쌌는데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줍줍까지 가서 완판이 됐습니다. 뭐 광명 12억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거의 13억이었거든요. 광명 국민주택 평형이었습니다. 광명의 84가 13억. 이게 말이 돼?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이거 미분양 난다 했는데 줍줍까지 해서 다 완판이 된 거예요. 완판이 된 걸 보고 분위기가 반전됐죠. 아, 광명이 13억에도 팔리는구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을 광명이 되게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 분양되는 단지들이 분양가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야, 광명이 13억이야? 그럼 서울에서 분양하는 곳들도 그러면 우리가 광명보다 못할 게 뭐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문 쪽에도 막 13억에 분양하고 막 그렇게 됐죠. 근데 저는 13억에 분양하고 그러면 좀 애매한 데들은 이제 철저하게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은 뭐 2대1, 3대1 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대1, 3대1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미분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로 뽑는 게 500%를 뽑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1000세대를 모집한다. 그러면 당첨자가 1000명이 있겠죠. 그러면 예비 당첨이 있잖아요. 예당이라고 하는데 예비 당첨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대1은 돼야 예비 당첨까지는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대1, 3대1 되면 예비 당첨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쫄거든요. 계약을 안 합니다. 계약 포기해요. 가점 날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여기에서 좀 날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청약통장 날린 게 엄청 많은데 그럼 이분들이 청약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예비 당첨자 번호를 받아도 계약하러 대부분 안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줍줍으로 넘어가죠. 줍줍으로 나온 개수가 얼마 안 되면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줍줍으로 이렇게 막 왕창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여기 별론가 봐. 인기가 없어. 그래서 이 줍줍은 더 안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고 가장 심각한 게 준공 후 미분양이거든요. 서울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이렇게 되기 전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준공 후 미분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불패라고 믿고 있는 서울에도 미분양 자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양도세는 내가 5년 동안 안 내게 해줄게, 양도세 5년간 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80% 막 대출해주고 양도세 5년간 면제해줄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뭐 바로 급번전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요때에는 좀 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최악의 경우에서 규제가 진짜 갈 때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풀어주면 그거는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마켓 타이밍상 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제 생각에 적어도 3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제 중공업 미분양도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중공업 미분양은 진짜 아프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 이건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게 악성 재고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마피도 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피도. 그러니까 청약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나? 오늘의 핵심은 분상제가 적용됐나? 이거를 보는 거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